시간인데 10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왔습니다. 2시 안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이 앞전 시간에 뭘 했냐면 하필 시간 가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현금 수지 측정인데, 현금 수지 측정, 이게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 그것을 지금부터 추정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총투자액입니다. 그러니까 총투자액은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라고 내 돈하고 같이 투자한다. 그럼 타인 자본 밑에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저당, 자기 자본을 지분, 부채 자본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 돈은 5억밖에 없다. 은행에서 돈을 5억을 빌려와서 투자한다. 고 한다면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안 했고,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내가 투자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수입은 얼마 나오고 돈은 얼마 나갈 것인가? 앞에가 예상이 생략됐어. 제가 예상은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추정해 보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눈빛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지금 눈빛 좋은 이유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집에 가니까 좋은 것 같아. 세 번째 시간에 눈빛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 매우 좋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시 반까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투자하지 않는 거야. 투자한다면 이렇게 되겠다 예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지출이 더 크게 나오면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수입이 더 그러면 투자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하는 게 투자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공부할 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임대 단위수가 방수가 그 말이야. 10개야. 근데 투자한다면 지금 이게 이 주변 지역에 여기 노원역이 있습니다. 노원역 일대를 봤더니 방 하나당 연간 예상 임대료가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1,000만 원. 이렇게 예상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투자한다면 현금 수익과 지출을 지금부터 따져보겠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했잖아요. 보유할 때 영업을 통해서 나오는 돈, 팔았을 때 매각을 통해서 드는 돈, 그럼 취득할 때 현금이 나가죠. 현금 유출, 다른 말로 지출. 그냥 지출만 해도 되는데 유출이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3년간 보유해. 그럼 3년간 보유하면 그냥 방치한다.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말은 내가 3년 동안 보유기간 3년 동안 운영한다. 임대 영업을 한다. 그래서 영업수지, 영업현금수지 이거 다 받던 겁니다. 그럼 영업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운영. 영업수지를 운영수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3년에 팔아, 처분, 매각. 매각수지, 처분수지, 매각현금을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지금 따져보겠다. 그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과 처분 시 매각현금 흐름 형태로 나타난다. OX, O. 여기에 지문 4번인가 나와요. 그 지문이. 그럼 둘 중에서 시험은 주로 영업현금은 요걸 잘 낸단 말이에요. 요게 10번 나오면 요거는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론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요 영업수지를 지금부터 추정할 겁니다. 그게 이제 96쪽에 동그라미 1번 영업현금은 그럼 측정 영업현금 수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갛게 나왔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빨갛게 멍이 들었네요. 별표 3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옆에 봐요. 옆에 사이드 보면 출제 유형.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출제하는 유형이 7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이 순서를 암기하는가. 두 번째 크기 비교, 세 번째 뭐 필요한 항목, 네 번째 소득 수지란 말 나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를 가면 그럼 이제 다섯 번째를 가면 이렇게 나와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 일곱 번째가 계산 문제. 이렇게 7가지 시험으로 형태를 출제합니다. 오늘은 이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순서만 암기하는 것도 좋게 순서만 암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은 이렇게 나타날 건데 요거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모든 게 되는 거야. 자, 이 영업 현금 흐름은 시험을 7개 내는 게 아니라 7문제 내는 게 아니라 7가지 형태로 시험을 출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순서 암기가 나올지 아니면 3번이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 하나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 제가 여러분 중개사 시험 40년 봤는데 그 40년 동안 제가 유심히 분석해 봤어요. 요거 유심히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7가지 형태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거야. 7년 동안 지리산에서 연구한 거야. 그랬더니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야. 이렇게. 자, 요 7가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고. 요 7가지 중에서 하나 내지 2개를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모든 것은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 순서 암기 못하면 나머지 하나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 순서 암기, 2번 크기 비교 있는데 무조건 순서를 암기해야만이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는 순서 암기. 요게 요 2번부터가 곱하기 나누기다. 그러면 1번이 뭐예요? 1번이 9구단이야. 9구단. 그러니까 1번 아래야만이 나머지 다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임대 영업을 한다고 봐요. 아까 앞에 그림을 통해서. 그럼 임대 단위수 몇 개 있습니까? 10개. 10개고 하나당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겠어요. 연간 1,000만 원. 받았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직 투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그 부동산 방 10개가 전부 임대되고 전부 다 임대료 1,0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는 거야? 1억. 이걸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불러. 가능 총소득이다.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불러. 뭐냐면 가능 총소득이란 임대 단위수에다가 단위당 예상 임대를 곱하여 산정한다. OX. 그러니까 이 가능 총소득의 개념은 100% 임대되고 100% 자, 빈 방이 없고 전부 다 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총 수익. 이걸 가능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네, 가능 총소득 1억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럼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공실 있으면 빼야 돼. 요 영업 현금으로는 이 부동산 내가 임대 영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매년 나에게 얼마 들어옵니까?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전부 다 임대되고 임대 전부 다 받았다? 1억이다. 근데 전부 다 임대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공실이 여기에 노원구일 때는 노원역일 때는 임대용 부산이 평균적으로 10%가 공실이다. 그럼 10개 중에서 하나가 공실인 거야. 그거 빼야 돼. 그럼 9개가 지금 임대됐다고. 그럼 9개 임대되면 9개 전부 다 돈을 받아요. 그럼 9천만 원이죠. 근데 9개 중에서 한 놈이 도망가 버려. 돈 안 내고. 그걸 불량부채라고 그래. 그럼 공실 하나, 불량부채 하나 얼마 못 받아요? 2천만 원. 그걸 빼야 돼. 그리고 요 기타 수입을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임대 영업하고 있는 임대 영업.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영업 수익이라고 그래. 요 기타 수입은 임대료 수입 아닌 다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수입이. 제가 제 수입은 강사를 받는 게 제 수입이죠. 근데 제가 빈병 주우러 다녀. 빈병. 공지 주우러 다녀. 빈종이 이제 폐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발생했다. 그것이 영업외 수익 이런 개념이야. 그럼 여기에 임대용 분산인데 그 임대용 분산 가면 여기에 앞에가 자판기 이런 게 있어요. 자판기. 요 자판기에서 1년에 만약 200만 원 나온다. 그걸 기타 수입, 기타 소득 이렇게 푼다고. 그다음에 요 건물이요. 사거리. 사거리 있어서 LG전자에서 와서 뭐라 하냐면 여기다가 광고판을 설치한대. 옥상에다가. 그래서 광고판 설치 대가로 1년에 나에게 500만 원 준대. 이건 임대료 수입 아니죠. 그런데 이거 임대 영업을 하면 들어오는 수입이죠. 그걸 기타 수입, 기타 소득이라고 불러. 그것을 영업 매수익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영업 매수익이 있다면 이걸 더해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요. 이 영업 매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 영업 매수익. 그럼 2천만 원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억이 또 나와. 1억에서 2천만 원 빼고 2천만 원 더해서 1억 나왔어. 이걸 유효 총소득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낸다고. 유효 총소득이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이다. OX? O.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럼 순서를 암기를 못하면 이 순서를 암기를 못하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한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암기하셔야 한다. 그럼 이제 자, 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이제 개념 됐어요. 순서를 암기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있다, 없다? 20분 연장 1억 같잖아요. 그럼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거야. 크기 비교. 그러니까 시험 이렇게 된다고. 그냥 아무 조건 안 주고 이렇게 해요. 가능 총수득과 유효 총수득이 같을 수 있습니까? 네. 같을 수 있다. 동일할 수 있다. 그게 크기 비교야. 가능 총수득, 유효 총수득 동일할 수 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 이제 요 유효 총수득에서 임대 영업을 하면 그러면 경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걸 영업 경비라고 그래요. 영업 경비. 근데 꼭 영업 경비를 할 필요 없어요. 영업 비용이라고 하도 되고. 영업 비용. 자, 영업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운영. 그래서 이걸 운영 경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영업 경비, 운영 경비 이렇게 불러. 그 유효 총수 1억인데 영업 경비가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또 뺍시다. 그럼 3천만 원 뺐습니다. 그래서 7천이 나와요. 7천. 요 7천을 순용업소득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 문제는 순용업소득이란 유효 총수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OX? O. 그럼 순서를 암기 못하면 그것을 OX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요 순용업소득은요. 요 7천만 원 있죠. 요 순용업소득 7천만 원이 전부 다 내 돈은 아닙니다. 나를 지분투자자라고 그래. 지분투자자. 요 7천만 원이 전부 다 나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까 요 분산 투자할 때 은행에서 5억을 빌려왔다고 그랬죠. 그럼 5억을 빌려오면 은행에다가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 한다고.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 그럼 돈을 5억을 빌렸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자, 5억 빌려온 거 볼게요. 자, 여기 10억짜리야. 요거 하는 거야 지금. 5억을 빌려왔어 이렇게. 그럼 5억을 빌려왔으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럼 요거 빌려올 때 지금 빌려왔습니까? 빌려온다고 가정하는 겁니까? 가정하는 거야. 빌려온다면 조건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으로 빌려왔어. 그럼 원리금 균등으로 빌려오면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고 싶어요. 무슨 상수?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야. 저당 상수를. 여기서 써먹기 위해서. 근데 안 배웠던 것처럼 느껴져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은행 돈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거야. 그 부채 서비스가 만약에 3천이다. 그럼 3천 빼는 거라고. 3천. 그럼 얼마 남았어요? 4천. 요 4천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나에게. 그럼 만약에 은행에 돈을 안 빌렸다고 해요? 그럼 은행에 돈을 안 빌려면 요 7천만 원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돈도 7천만 원이야. 은행에 돈 안 빌려면 여기에 부채 서비스가 없는 거야. 은행에 돈 안 빌려면. 그럼 요거 7천 되는 거야.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한 금액이다. OX? O. 요 세전현금 수지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대 영업을 하면 돈을 벌었어. 임대 영업을 돈 벌었습니다. 돈 벌면 국가에다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영업소득세를 내는 거야. 근데 세전은 세금 내기 전에 현금 수지란 소리야. 세금 내기 전에. 그럼 세전현금 수지가 4천이죠. 4천. 이 사례에 가면 근데 이게 부채 서비스 0이 되면 세전현금수가 얼마입니까? 7천. 그러면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가 동일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돈을 빌려왔다고 그래.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 그럼 돈 빌려오면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돈 빌려오면 두 개가 달라져. 돈 빌려와서 부채 수익 3천이다. 그러면 순용업소는 7천이고 세전현금수는 4천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다 안 빌려왔다 말이 없어. 말이 없고 그냥 순용업소득과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 있습니까? 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전현금수가 4천입니다. 이제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돼? 내야지. 영업소득세. 그럼 영업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1,000만 원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천이 남죠. 3천이 남습니다. 요 3천이 세금을 낸 다음에 들어온 돈이야. 이걸 세후현금수지. 이게 최종적으로 요 세후현금수지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돈이라고. 그럼 이게 요 세후현금수지가 크면 클수록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을 수 있다. 선생님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세금 안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안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럼 시험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이런 말 잘 주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야.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는 같을 수 있습니까? 네. 무조건 같을 수 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왔다 안 빌려왔다 세금을 낸다 안 낸다 그런 말 없이 같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돼. 네 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냥 네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또 그렇게 고민해.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 있다 네. 그러면 되잖아요. 다만 아무 말이 없어야 돼. 돈을 빌려왔습니다.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이런 말 없어야 돼. 그럼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면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돈을 빌려왔다. 그럼 같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되셨나요? 그러면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 이제 크기 비교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내면 봐봐요. 세금을 냅니다. 그래. 시험에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더 크다. OX? 세금 내면 세전이 더 크죠. 요거 세금 1,000만 원 냈잖아요. 세전이 더 크죠. 되셨나요? 선생님 어느 경우에 세금 안 냅니까? 자, 내가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을 투자했는데 요 세전 현금 수지가 10억을 투자했는데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 나오면 4천만 원이 아니라 4천 원 나와. 4천 원. 4천 원. 10억을 투자해서 영업했는데 근데 은행 이자 주고 경비 빼고 은행에다 갚고 4천 원이 남았어. 4천 원이 나에게 떨어진 돈. 그럼 4천 원 벌었다고 나한테 세금 부과하면 그럼 이 정부가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 안 해야 돼요? 존재 안 해야지.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안 내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같을 수가 있죠. 세금 안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세금을 내면 달라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내니까 세전이 큰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면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내요. 세금을 낸다고 안 나와. 시험지다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안 나오지. 그 뭐라 그럴까? 과세 대상자다. 세금을 낸다 그 말이야. 그럼 과세 대상자라면 세전 현금 수지가 세후 현금 수지보다 더 크다. OX? 자, 이제 순서 암기했습니다. 크기 비교 같습니다. 크기 비교는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요 공실 나왔죠? 요 공실이 무슨 뜻이냐면 공실 손실 상당액이야. 이 말이 공실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냐 그 말이 이게. 그러니까 시험은 공실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공실 손실 상당액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럼 공실이 하나 발생하면 이 사례는 공실이 하나 발생하면 공실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걸 공실 손실 상당액이라고 그래. 요 불량부채는 임대가 됐는데 돈 띄어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수 불능 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한다고. 그럼 돈 못 받는 것은 털어낸다고. 그것을 대손, 상각,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 이게 지랄 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없으면 할 만한데 내 시험은 불량부채라고 잘 안 나와.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지랄 같은 거지. 그래서 씁시다. 지랄. 자, 그다음에 요 3번 최근에 잘 나옵니다. 3번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필요한 항목,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사항인데 요 고려사항이 고려가 뭡니까? 생각할 사항이야. 이런 뜻이야. 내가 유효 총소득을 계산하고 싶다. 이 부동산의 유효 총소득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부동산 유효 총소득을 계산할 때 요 영업소득세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다시요. 유효 총수를 계산할 때 이 분산의 유효 총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채 서비스액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유효 총수득 계산은 이거 알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 총수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 생각할 사항은 유효 총수보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럼 유효 총수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려사항 똑같은 말. 필요한 항목은 유효 총수보다 위쪽에 있는 항목들. 그럼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공실률, 불량부채, 기타 수입. 이게 유효 총수 산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그러면 3번을 풀기 위해서 이 3번을 풀기 위해서는 순서 암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제. 그러면 내가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영업경비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그럼 영업경비는 순용업소 계산 시 고려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고려사항이죠. 필요한 항목이죠.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 안 미치면 내가 미쳐볼 거야. 자, 부채 서비스액은 순용업소 계산 시 고려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위의 것들이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4번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 다섯 번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런다고. 여기 보면 이 영업경비 나오잖아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있어요. 제가 임대사업을 합니다. 그럼 302호 임차인이 와서 도배장판 차려해 주세요. 누수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유지관리비 들어가겠죠. 그게 영업경비입니다.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영업경비는 영업할 때 들어가는 경비. 영업경비야. 그럼 취득세라는 게 있어. 취득세. 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야. 그럼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업경비는 영업할 때 들어가는 경비. 그러면 재산세.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일까 아닐까? 영업경비예요. 영업경비. 그러니까 세금인데 취득세는 영업경비 아닙니다. 재산세는 영업경비입니다. 자, 취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는 과정이 있고, 자, 보유할 때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분해요. 그럼 여기서 운영하거든. 여기 운영.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영업경비라고 그래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처분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영업경비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보유할 때 들어가는 경비, 재산세, 종부세가 보유할 때 들어가거든. 그게 영업경비입니다. 자, 요 운영하면서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 부동산이 불나면 임차인에게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 보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 보험료가 영업경비입니다. 그럼 영업경비 보면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전기료, 전화료, 광고선지비, 재산세, 종부세, 네? 보험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외우지 말고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가 영업경비 아니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다 영업경비야.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그냥 보험료가 나오든 화재보험료가 나오든 손해보험료가 나오든 무조건 영업경비. 그럼 영업경비 다 외울 겁니까? 세 개입니까? 세 개.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선생님 손해보험료 나오면 그것도 보험료야. 응? 그럼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 나중에 외울 거니까 오늘 안 외울 거라고.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 외울 필요 없죠. 요거 공실 및 분량 문제 쭉 있잖아요. 요거 7가지 외우면 돼요. 자,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앞머리 따서 합창. 우리 모두 자 합창합시다. 자, 공, 부, 소, 감, 소, 개, 자. 아무나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공법이 되는 거야. 요거 외울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요거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하지 말고 포함되지 않는 거. 공, 부, 소, 감, 소, 개, 자. 뭔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고. 그럼 요 몇 개입니까? 7개지. 7개인데 여기까지가 잘 나와. 소개자는 잘 안 나와. 중개사는 소개자죠. 중개사가 소개자잖아요. 소개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럼 공부소감 이렇게 한다고. 공부소감. 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공, 부, 소, 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앞으로도 10번 더 들어. 그래도 안 됐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자, 제가 이걸 할 때 매번 물어보는 건데 오늘 공부 소감은 어때요? 좋았어요? 또 오늘 공부 소감은 어때요? 10분 연장. 오늘 공부 소감은 어때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 공부 소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다. 오늘 공부 소감은 어떻습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르는 사람 있는데 그분은 저를 보고 가셔야 돼. 그분 저 안 보고 가면 다음 주에 내가 질문할 거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요. 공부 소감 소개자인데 공부 소감까지.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소득세. 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소득세 가장 잘 나와요. 자, 해수 불능채권 나왔습니다. 그럼 해수 불능채권은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제 6번째가 영업소득세 계산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이제 5번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오늘 계산 문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7번째 계산 문제. 7번째 계산 문제는 25회 이후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7번째 요 계산 문제는 이거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이거 정말 계산했잖아요. 1억입니다.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서 요 세후 현금 수지 얼마인가 계산하라는 소리야. 그 계산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야. 그럼 팔 때 현금 흐름 있어요, 없어요? 팔 때 그걸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매각 현금 흐름이 97쪽 있는 거야. 97쪽. 매각 수지, 매각 현금 흐름. 요거 이제 지분 복귀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요거 매각 수지. 매각 수지를 다른 말로 지분 복귀라고 해요. 왜 지분 복귀를 하냐면 요 부동산을 내가 삽니다.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타인 자본은 은행 또는 이게 저당이거든요. 저당이 5억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 이게 지분이죠. 지분이 5억입니다. 그럼 얘가 이걸 샀다면 이 부동산에 내 지분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5억이 들어가 있죠. 5억. 그럼 사서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에 내 돈 5억이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팔아. 팔면 나갔던 이 지분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그래서 지분 복귀라고 부른단 말이야. 지분이 복귀했다는 소리야. 이거 사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안 팔고 있어. 그럼 지분이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근데 팔면 나갔던 지분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분 복귀. 이걸 매각 수지인데 얘는 출제 비중이 아까 영업 현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자, 볼까요? 요 지분 복귀액은 요거 내가 10억에 사서 3년에 15억에 판다. 그 15억이 매도 가격이라고. 매도 가격. 15억에 팔아요. 근데 팔 때 경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중개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죠. 어떤 사람 또 복비라 그러는데 그 입을 확 때려버리죠. 복비가 뭐야? 중개 수수료지.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중개 수수료 등 경비가 1억 들어갔다면 1억. 1억 빼요. 그럼 14억이 나온다고. 요 14억을 순매도 가격이라고 해요. 자, 순매도 가격인데 은행에 돈 얼마 빌려왔어요? 5억 빌려왔어요. 근데 5억 중에서 못 갚은 금액이 있어요. 그걸 미상환지당 잔금이라고 그래. 그럼 이 은행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상환지당 잔금이 만약에 여기에 3억이다. 그럼 3억을 빼는 거야. 그러면 11억 나왔죠. 요 11억이 자, 요 14억은 전부 다 내 돈이 아니라고. 여기에 은행 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은행 돈 빌렸으니까. 그 은행 돈 갚으면 11억이 남는데 요 11억은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근데 팔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내죠. 그걸 부동산에서는 자본이득세라고 부른다고. 자본이득세. 그럼 자본이득세를 내기 전에 매각수지라고 해서 세전 매각수지 부른다고. 세전 지분복귀. 세금을 내기 전에 내 돈이란 소리예요. 그럼 자본이득세가 이게 만약에 2억이라고 해봐. 2억 빼요. 그럼 세후 매각수지 9억. 이게 최종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시험 문제는 세후 매각수지는 세전 매각수지에서 자본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분 투자자 나에게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OX? O. 그럼 여기 매각현금은 출제 비중은 영업현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근데 출제 유형은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이거 없어요. 요거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영업현금이랑 똑같아요. 영업현금에서 1번 순수 암기. 크기 비교. 필요한 항목 있겠다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자, 그럼 순수 암기, 요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 자, 크기 비교는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볼래요? 순매도가액과 세전 매각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상환지당 잔금이 없다면 돈을 안 빌려왔다면 그 소리야. 근데 시험에서는 돈 빌려왔다 안 빌려왔다 이런 말 준다 안 준다? 안 줘. 안 주고 순매도가액과 세전 매각수지가 같을 수 있습니까? 네. 같을 수 있다. 그럼 이런 건요. 세전 매각수지와 세후 매각수지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세금 안 내는 경우가 나올 거니까. 자, 필요한 항목. 그러면 세전 매각수지 산정 시 필요한 항목은 세전 매각수지 위에 있는 것들. 그럼 자본이득세는 세전 매각수지 산정 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영업현금흐름하고 형태가 똑같다. 지금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98쪽에
기출 지문 한번 볼 겁니다. 아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 안 했어. 미안합니다. 쎄. 너무 어려울까 봐 제가 뺐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앞에서부터 쭉 볼게요. 자, 책 봅시다. 금방 끝나 여러분. 끝나. 눈빛 안 좋아지는데. 81쪽 가죠. 81쪽 부동산 투자의 개념 81쪽에서 투자의 개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그림을 보면 현금 흐름의 측정. 지금 하고 있는 게 현금 흐름의 측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 두 가지로 영업에 따른 현금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 보호 효과 필요 없어요. 자, 넘겨서 84쪽 위험, 불확실성. 위험은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 금융적 위험,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할 위험을 한다. 금융적 위험을 한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없애려면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그다음에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한다. 이거 뭐라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자, 넘겨서 86쪽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고 87쪽 요구 수익률은 자, 요구 수익률 제가 정리해 볼게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다. 주관적이다.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시간의 대가를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증률. 무위험률이다. 위험할증률을 더했다. 이게 요구 수익률. 그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뭐한다? 높아진다.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 비교해서 88조 기대 수익이 더 크다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고 자, 넘겨서요. 90쪽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은 체계적 위험 감소입니까? 비체계적 위험 감소다. 비체계적 감소. 체계적 감소 그러면 X.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서 총 위험도 감소한다. OX. O.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면 총 위험도 감소한다. 총 위험 0까지 감소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체계적 위험 감소 X. 총 위험 0까지 감소 X. 모든 위험 감소 X.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그래서 감소하지 않는다. 93쪽 합계 시한 가치. 합계 시한 가치에서는 역수관계 역수관계하기 전에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역수관계 보셔야 되고 자, 하나만 점검할게요. 거기서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현가 기수입니다. 그럼 연금의 현가 기수와 같은 말이 저당 상수입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입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돈 빌렸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그 뭐가 나옵니까? 저당 상수가 나온다. 되셨나요? 불이백 적립액을 구한다. 뭡니까? 감채 기금 계수. 불이백 적립액 감채 기금 계수가 없으면 뭘 찾는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를 찾는다. 자, 거기까지 하고 요 마지막에 했던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은 여기 있는 내용 타지 말고 7가지 타지 말고 순서 먼저 암기한다. 순서 암기 그것만 하시라고. 순서 암기만. 그래도 12월 달 과정은 충분하니까 순서 암기. 되셨나요? 예. 자, 오늘 데일리 볼게요. 금방 될 거예요. 쉬울 거니까. 자, 데일리 됐습니까? 자, 1번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 시 처분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이 있다. OX? O. 자, 2번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구매력 감소를 방어해주는 구매력 보유 효과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O. 3번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OX? O. 그래서 첫 번째 투자의 개념 장점 단점은 전부 다 O. 투자 위험 나왔습니다. 1번 사업상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OX? X. 이거는 뭡니까?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 2번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야기되는 사업 위험에 해당한다. OX? O. 경기가 변동했습니다. 경기 침체 사업 위험. O.
3번 금융적임이란 타인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원리금을 상하지 못할 채무 불이익이므로 전액 자기 자금을 투자한다면 금융적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5. 수익률 1번 요구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OX X.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 틀렸어요. 2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주관적 수익률이며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OX 5. 3번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 비용과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비용으로 구성된다. OX 5. 4번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하락하고 OX X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지.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그래서 틀린 점이죠. 뒤에는 맞았는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포트폴리오 갑니다. 1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OX 5. 요거 실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30회 때인가 이렇게. 2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체계적임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OX X. 제거 불가능합니다. 3번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점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 4번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임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OX X. 5번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점을 줄여나갈 수 있어. 비체계점이 줄어들면 그 결과 총위험도 줄어든다 안 된다? 든다. 자, 넘기지 말고 봐봐요. 5인데 요거 B자를 빼고 나와요. B자 빼고 이렇게. 그 B자 빼면 5가 X가? X. B자 빼면 자 두 꼭지. 합계 시한가치 계수 1번 이자율 상승인데 상승 나왔네.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지고 할인율이 상승하면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OX. 이자율이 높아졌죠? 미래가치는 커지죠. 할인율이 높아졌다. 할인을 많이 한다.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5. 2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할인율이 높아졌습니다. 현재가치는 낮아지겠죠? 5. 3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감정인수는 역수관계 있다. 네 똥이다.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무슨 상수가 역수다? 저당 상수. 이게 저당 상수가 되는 거죠.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대상 대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받았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저당 상수. 그러면 저당 상수가 없으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옳은 점. 5번 10년 후 10억을 받는 적금에 가입한 경우 매월 불입해야 되는 금액. 불입액 나왔네. 불입액. 불입액 나왔습니다. 뭐요? 감채기금계수. 5입니까? X입니까? 5. 자, 마지막이요. 자, 제가 오늘 5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10분이 더 늘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쎄쎄. 자, 마지막. 1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대상부상 운영으로부터 영업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 이게 영업현금과 처분 시 자본이득, 매각 현금으로 나타난다. OX 5. 2번 가능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재 차감하고 기타 수입 더했다. OX X. 요거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자리.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자리가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마지막에 3번 세전현금으로는 세금 내기 전에 지분투자자에게 규속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을이다. OX 5조.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그게 뭐가 돼? 세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옳은 점이죠. 자, 역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오늘 어려운 내용을 했으니까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뭘 본다?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예.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는 자, 투자를 마무리하고 금융론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